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을 뜹니다. 잠을 잤다고 하기엔 부족한 밤이었습니다. 자식의 목소리와 정리라는 단어가 번갈아 떠오르며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는 복도는 조용합니다. 카페 뒤를 걷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차 있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담는 사람들, 자리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김순자를 보고 다가옵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한번 확인한 뒤 창가가 아닌 안쪽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선택지를 주지 않는 말투입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받은 자리로 향합니다. 그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혼자 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않지만 어색함보다는 묘한 공통점이 흐릅니다. 잠시 후 동승객 이말분이 식판을 들고 다가옵니다. 이말분은 김순자 맞은편에 앉으며 낮게 말합니다. 여기 앉히더라고요. 김순자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아도 압니다. 이말분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말을 잇습니다. 여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숟가락이 멈추고 김순자의 시선이 이말분에게 향합니다. 혼자 왔고 아직 넘기지 않은 게 있는 사람들. 김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밥 냄새가 나는데도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버스기사 박영수와 가이드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종종 이쪽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사람 수를 확인하듯 빠진 사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눈빛입니다. 잠시 후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안내 받으신 분들은 로비 왼쪽으로, 그 외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직원이 다가와 작은 안내지를 건넵니다. 김순자는 종이를 내려다봅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는 어제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화살표가 로비 왼쪽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가 쪽 테이블 사람들은 웃으며 오른쪽으로 향하고 김순자가 있던 테이블 사람들은 말없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미 정해진 동선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동안 김순자의 심장은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행은 분명히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순자는 로비 왼쪽에 서며 확신합니다. 자신은 관광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 불려온 사람이라는 것을요. 로비 왼쪽에 모인 사람들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간은 넓은데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금세 피하고 말 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가이드 최은정이 서류 봉투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뒤에는 한 발짝 떨어진 채 버스기사 박영수가 서 있습니다. 박영수의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고 이미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차분합니다. 이쪽 분들께만 드리는 자료가 있습니다. 가이드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쪽 분들이라는 말이 김순자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게 누릅니다. 봉투는 한 사람씩 이름을 확인하며 건네집니다. 김순자의 이름이 불릴 때 주변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봉투를 받아준 순간 김순자는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여행 일정표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무게입니다. 겉면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글씨는 정성스럽지만 지나치게 단정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류처럼 보입니다. 옆에 서 있던 동승객 이말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겁니다. 이거요. 처음 받으면 다들 손이 떨려요. 이말분의 손도 봉투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보다 후회에 가깝습니다. 김순자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합니다. 열어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가이드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법적 강제는 없습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설명 속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분쟁 예방, 사전 정리, 가족 간 합의. 그 단어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압박을 품고 있습니다. 김순자는 결국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재산 목록 확인서, 위임 관련 안내문,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사전 정리 상담 동의서. 여행 중간에 받아볼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넘기라는 요청입니다. 이말분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식들이여, 이거 직접 신청해요. 김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모르게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이말분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난 한 번 사인했어요. 그 뒤로는 내 얘기 묻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김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연결됩니다. 버스에서의 귓속말, 휴게소에서 들은 말, 붉은 표시, 밤에 걸려온 전화. 모든 것이 이 봉투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자식이 대신 시작한 상속 절차의 입구였습니다. 로비에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봉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가이드 최은정은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다시 입을 엽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관광은 오후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관광이라는 단어가 이 공간에서는 유난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이미 누구도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박영수는 한쪽에서 조용히 명단을 접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빠릅니다. 이미 몇 명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 몇 명은 펜을 손에 쥔 채 망설이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봅니다. 마치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김순자는 봉투를 천천히 닫습니다. 종이들이 맞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 소리에 몇몇 시선이 동시에 김순자에게 향합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이건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로비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가이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지금 결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나중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복잡해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잇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할 시점은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은 조용하지만 이 자리에 준비된 모든 계산을 흔들어 놓습니다. 몇몇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김순자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순응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판단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오후 관광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풍경은 아름답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웃음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김순자의 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장면으로 보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계산, 친절한 말투 속에 감춰진 기대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돌아오는 길, 김순자는 창밖을 오래 바라봅니다. 아침에 이 버스에 오를 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끌려온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앉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합니다. 터미널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김순자는 일부러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립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올라옵니다. 이 여행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관광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숫자로 보는 순간 그 가족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